캐나다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일 3.1%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2.5%와 연방의 자체 예측인 2.3%를 크게 웃돌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25에서 30%였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늘 발표 이후 33에서 40%로 높아졌고 일부에선 6월이 아닌 7월 금리 인상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엔 수출과 가계 지출이 증가했고 반대로 가계 투자와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기 둔화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중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소비자들은 가계 지출을 늘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걸로 보인다는 전문가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지출을 억제했던 소비자들은 올 들어선 상품과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트럭과 밴, SUV 등 차량 소비가 7.8% 급증했고 의류도 4.5% 증가했으며 음식과 비알코올 음료 서비스 부문은 6.5%, 해외여행 지출도 6.8% 늘었습니다. 반면 높은 이자율과 몰기지 대출 둔화로 신축과 개조, 거래 등 주택 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역시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저축률도 하락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덕분에 근로자 보상과 임대 수입은 늘었지만 모기지 대출과 소비자 지출 등 순재산소득과 정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1% 감소했습니다. 저축률도 2022년 5.8%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 금리 인상 주기를 중단하고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4.5%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은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4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GDP 성장률도 높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 주 중은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의 한 계곡에서 애완견을 구하려다 숨진 남성이 박가영 포트무디 교육위원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5세인 킨 라우 씨는 지난 19일 저녁 사이프레스 폴스 파크에서 부인 박 씨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계곡에 빠진 애완견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으나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 의원은 애완견을 구하려다 힘이 빠진 남편이 자신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나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일 날이 어두워져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색에 나선 가족들이 사고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극에 박 의원은 남편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지만 남편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동물은 절대 지나치지 않아 말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로키는 더 그런 것이 고인과 박 의원이 3년 6개월 전 만난 이웃집 애완견 로키는 아들과 같아 매일 산책은 물론 곳곳을 다녔고 그 덕분에 유산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지난해 웨스트 밴쿠버 시의원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고인은 생전에 지역사회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오시 장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웨스트 밴쿠버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고펀드미에서는 이들을 추모하는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웨스트 밴쿠버 시의회는 엠블사이드 해변가에 새롭게 생기는 휘트니스 공원을 라오시의 이름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헬리팩스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소방당국의 진화로 큰 불길은 잡혔으나 잔불이 인근 주택가로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약 200여 채가 파손되고 정전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상이나 실종 등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습도에 바람과 마른 나무들 때문에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건 물론 소방대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실정입니다. 헬리팩스 북서부 산지에 인접한 베드포드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번져 이 지역 유제품 생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장 부지에 있는 탱크로부터 암모니아가 누출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16,000여 명에서 많게는 18,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피 구역은 이전과 동일하며 귀가 잃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난 주민은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일회성 지원금인 $5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 휴스턴 수상은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주 전역에서 벌목과 채광, 사냥, 낚시 하이킹, 캠핑 차량 운전, 상행위 등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셔비 공원과 포인트 플레젠트 공원 등 숲이 우거진 시립공원 등은 오늘 오전 8시부터 6월 25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는 한 폐쇄됩니다. 현재 12개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17개 학교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경찰은 이 지역에 불이 났으니 대피해야 한다는 사기성 전화도 있었다며 정부 채널을 통해 대피령을 알릴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리팩스와 뉴브런스윅주에 앞서 이달 초 엘버타주 산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가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 등 지구 온난화로 산불 강도와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경기도와 BC주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BC주의 첨단 산업 발달과 높은 다문화 비율, 기후변화 대응 의지 등이 경기도와 공통점이 많다고 기대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비 수상은 경기도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 지난 15년간 많은 것을 함께 이뤘다며 오늘 실행계획 체결은 BC 주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두 지역의 오랜 우정의 상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BC와 경기도는 2008년 5월 자매 결연 이후 세 차례 체결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 산업, 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버스 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올려진 22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스카브로행 버스 안에서 10대 또는 젊은 남성이 폭죽에 불을 붙인 뒤 들어올렸고 이내 버스 안이 연기로 자욱해지자 머리를 감싼 승객들이 몸을 숙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이 남성을 자극하며 응원했던 이들은 이후 남성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TTC는 대중교통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무책임이 극치라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으나 최근 스카보로 버스 안에서 유사 사건들이 있었다고 밝히며 현재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위 구멍과 균열 등으로 운전하기 가장 최악인 도로에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발튼 스트리트 이스트가 2년 연속 꼽혔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협회 CAA가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최악의 도로 10위 안에 오른 토론토 4곳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와 핀치 애비뉴 웨스트, 스틸스 애비뉴 이스트,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입니다. 이외에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카운티 로드 49, 오타와의 칼링 애비뉴, 오릴리아 라클리 스트리트, 해밀턴의 에버딘 애비뉴, 마지막은 미시사가의 휴론타리오 스트리트입니다. 최악의 10위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토론토의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와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가 지역별 최악 5위에 들었고 미시사가의 윈스턴 처칠 블루버드와 더 컬리지 웨이, 오샤와의 블로 스트리트 이스트, 반 지역의 메이저 맥킨지 드라이브 웨스트도 포함됐습니다. 교통 혼잡과 파톨, 이정표, 도로 상황, 신호체계 등을 기준으로 최악의 도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 CAA는 올해로 2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캐나다 정치인 탄압 의혹과 관련해 전 연방 총독인 데이빗 존스톤 특별조사관이 공개 조사까진 필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린 오툴 보수당 전 대표가 중국의 표적으로 선거 방해 공작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툴 전 대표는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보수당과 몇몇 의원들 그리고 자신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오툴 전 대표는 중국이 자신과 보수당을 겨냥해 선거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위챗과 특정 집단을 동원해 유권자 억압 활동을 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인 탄압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자 토론토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 조치했고 이에 중국도 상하이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한 바 있습니다.